한 단계로 올라가야 그 다음에 딱딱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체형만 정확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역할 따지면 정확한 풀이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론은 전신에 잘못된 이론이 돼갖고 이런 거는 가정이니 뭐 어쩌니 해갖고 엉뚱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가 가르쳐줘도 또 해보려고 하면 또 막상 자기 풀이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체형을 정확히 못 잡아서 그런 것이라. 자, 다 왔어? 한번 아까 이 녀석은 오카씨 머리 아파서 갔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면서요? 아, 밖에 나가 있는가 왜? 네, 아니. 그래, 그럼 야이신데 얘기하면 머리 고쳐줄긴데. 갔어요? 갔어요?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예? 네, 이해합니다. 그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이름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 어디에서 연구 결과가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 했냐면, 그 병원에 있으니까 아픈 사람 하면서 막 겪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둘로 나눴어. 나쁜 이름, 좋은 이름, 이래갖고 둘로 나가 쫙 통계를 다 보니까 나쁜 이름이 7.5년을 빨리 골로 가더라. 그래서 이 이름에 뜨면 영이 있다. 그게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몇 년 정도 보고 나서 났네. 95년, 그 연구가 됐네. 자, 그럼 이런 방법이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 육수는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에 이제 역사라는 게 있어요. 문자의 역사랑은 발달되고 변천되어 온 과정. 그래서 문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탁 문자 만들어가 탁 퍼뜨린 게 아닙니다. 중국 문자는 시를 두고 자꾸 많아지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리매김하면은 이제 역사는 뭐 상상에 의해서 추론해서 역사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근거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자가 역사, 중국 역사를 보는 시각은 오제 시기 때부터 중국 역사를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희미하니까 추석병이 한다니까 그건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오제 시기라는 지금부터 4,500여 년 전, 내지 5,000여 년 전, 이때가 이제 그건 오제 시기를 이제 보는데 정확하게는 한 2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정도로 이제 역사만 볼 수가 있는데, 오제 시기 때는 문자가 있었나 없었나? 근데 이때까지 학설은 문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동 지방에 20년 전에 그 흑도가 발견됐는데, 흑도는 뭐냐면 도자기, 검은 도자기 있잖아요. 검은 도자기에 글자가 3개 있는 걸 보고 흑도 그거를 갖다가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5,000년 전에 써있는 글자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도문이라 그래요. 도자기 할 도자에다가 문자에다가 도문인 중국 역사가, 문자 역사가 더 이상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중국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된 걸 내가 봤는데, 오제 시기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문자가 100개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요런 게만 한 몇천 자 또 안 되는 요런 자 갖고 통용을 시켰어요. 근데 문자는 원래가 대중한테 널리 쓰인 게 아닙니다. 아이고, 특근계총,
이 자기 이 왕조라든가 이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지 대중화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언제부터 이제 대중화가 됐나 하면은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부터 왜 농경사회가 되면 정착사회가 되잖아요. 유목이나 목축가 막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정착되니까 이제 문자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기에 때 있는 걸 일부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도문이라는 거는 도자기 글자, 도자기에 찍힌 글자. 그 다음에 금문. 이 금문은 뭐라 그러냐면은 새 그릇 있죠. 새로 만든 그릇에 찍혀 있는 문자를 금문이라 그럽니다. 돌에 찍혀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게 성문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일러서 금성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금성문의 대가는 옛날 김정호 선생이 금성문의 대가였어요. 그렇게 있었고 어제 시기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라가 들었었죠. 하가 들었었는데 하 때는 옛날 요 문자가 정성된 거 새롭게 뭐 하에 만들어지고 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하 다음에 상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상대에 굉장히 많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십간 십이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개념 성립된 것이 상나라 때입니다. 지금 상나라 때는 지금 3000여 년 전 고이전으로 보면 됩니다. 그 상나라의 천을 기날지요. 사주에 많이 쓰잖아요. 네. 상나라 때 탕왕을 천을 기려. 천을이라 했어요. 그래서 천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상나라가 이제 발달되게 된 게, 상이란 말이 지금은 여러분 무슨 글자인 줄 압니까? 이 상자가? 상자가? 장사사. 장사한다 뜻이죠. 네.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원래 이 상자입니다. 이게 요 글자가 삼각형을 두 개 거꾸로 씌워놨고 또 삼각형 씌워놓고 요거는 입구자고 요건 발이 한 개 그려져 있어요. 요 글자가 상자로 변했는데 이제 이걸 내가 이 문자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이 상대 근무이라 그러는데 중국 서대만 상대 근문집이 쫙 나 있어요. 근무이란 건 옛날 그 청동기에 있는 걸 쫙 옮겨가 온 거. 이런 글자를 보고 이거 하나하나 요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석 달러를 요게 매달렸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글자냐? 뭘 의미하기 위해서 나타낸 글자냐? 그러다가 탁 온 것이 뭐냐?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 하면 요 글자가요.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하고 나중에는 요렇게도 변해요. 요렇게도. 그래가 나중에는 여기 또 새로운 신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 뜻이냐? 세모지요. 세모를 왜 요렇게 안 내놓고 요렇게 세모를 안 그려놓고 요렇게 거꾸로 세나 세웠다. 세로로 가로가 아니고 요건 가로지요. 세로로 세웠는데 이 세로란 말은 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세로. 옛날에는 뚜렷한 그거 뭡니까? 맞춤법 통일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이런 세라는 그림을 세로도 그리고 세로도 그리고 세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그렸어요.
요거 이제 그래서 새로 세웠다는 뜻인데, 요 의미를 더집으면 새로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웠다 했더니 고치고 고치고 또 개량했다는 뜻입니다. 요 발음이 온 거니까 고치고 왔다. 바꾸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발이 이쪽으로 온 거는 왔다는 뜻이고, 발이 거꾸로 있으면 갔다는 뜻이죠.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면 진짜 재밌어요. 자, 이 발이 어떻게 처음에는 자, 요렇게 그렸는데, 발가락이. 여기 이제 어떻게 또 변하냐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요거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 발입니다. 발이 요렇게 있으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요쪽으로 가는 발이에요. 그럼 요 공간이 한 개 딱, 마을이 한 개 있는데, 마을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옛날에는. 나라, 마을, 고을. 요렇게 돼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이쪽 저쪽. 한 마을에, 한 공간에서, 한 놈은 요리 가고, 한 놈은 요리 가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오늘날의 위자입니다. 어긋나다는 뜻이에요. 한 놈은 이리 가고 한 놈은 어긋나게 가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예. 자, 그러면 어긋난 게 확실한 거 아닌가 내가 봅시다. 이거는 시험시험 쉬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붙여봅시다. 밑자가 되죠. 위반한 거 아니에요. 예. 거꾸로 어긋나게 가니까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람을 하겠다 붙여봅시다. 무슨 글자입니까? 위. 위대하다 할 글자지. 위인. 예. 빼딱하게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위대할까요? 예? 요거는 요리가고 요리가 거꾸로 간 건데 거꾸로 가면 왜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식이 이때 그 넘식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공자왈, 명자왈 하는 거 전부 다 속물들이다. 에? 위대하지 뭐하다. 위대하는 거는 이때까지 이리 해봐도 이게 아니다 하고 거부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거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위대한 사람은 요 근래 위대한 사람은 박정희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혁명을 확 이렇게 거꾸로 갔잖아요. 또 이명박이도 위대한 쪽에 속해요. 장사꾼 출신으로 막 장사하다가도 확 뒤가 오니까 어쨌든 거꾸로 간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하고 성인 착한다 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개념이. 그래서 이 위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글자였나 하면은 옛날에 순임금 얘기 들어봤어요? 예. 순임금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왜? 순임금이 무슨 일을 했길래 위시라 그랬나? 순임금이 인류 역사상 첫 유신을 했어요. 유신 말 알죠? 메이지 육신, 또 우리 박정희 때 무슨 유신 있잖아요. 유신을 했는데, 무슨 유신을 했나? 옛날에는요, 여자가 가부장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모계사회. 그거는 여러분이 요 성이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온 게 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 성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성 이어받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순임금 유부터예요. 순임금이 여자가 가부장 하는 거 안 되겠어. 응? 이제 남자가 가부장 해. 하고 확 뒤바꾼 체제를. 그래서 순임금이 위자를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순임금이 또 칭호가 또 있는데, 그걸 시표 문자라 그럽니다. 옛날 말로. 시표 문자가 또 있는데, 여기 또 순임금을 뜻하는 자입니다. 북자 있죠. 북. 또 많아요. 순임금이 직계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한씨. 한씨가 순임금 후손이에요.
여기 들어있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저기, 옷이 있어요, 여기. 옷이 없어요? 옷이가 또 순임금 구손이에요. 옷이가. 옷이 그리면 어떠냐면은, 여기 옷이 원래 그림이에요. 고대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은, 자, 그 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원래 고개가 바라니까 뺐다가지요. 그죠? 즉, 사람인데, 요거는 입구입니다. 입구, 요걸 뜻하는 건, 입구는 말하다, 일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빼딱한 놈을 일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래 가는 사람을 빼딱하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특히 경상도에 말을 합니다. 빼딱한 놈이다. 빼딱한 놈 틀린 거죠. 그리고 순임금이 참 청개구리에서 우리 청개구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 청개구리가 순임금을 모델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리 가라 요리 가고, 고기는 요리 한다 하면 요렇게 잡고, 도자기는 요렇게 굽는다 하면 아니야 난 요렇게 굽는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덕분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왜? 옛날식인 그 전통적인 방법을 갖다가 자꾸 개조해가 나가니까. 그래서 순임금이 빼딱하고 요런 이제 옷인데, 오나라가 바로 이제 순임금이 이제 그 무슨 나라인데, 자, 왜 오가 빼딱하고 틀리다 하는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 만서번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여기도. 틀리로가 되죠. 또 여기다가 비집여자를 붙여보시다. 무슨 여자입니까? 무슨 여자 됩니까? 돌아다니면 쳐돌, 논다 하는 옷자 아닙니까? 오락실 할지게.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빼딱하게 나가니까 그 여자가 방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씨는 요거는 이제 빼딱하게 가는 거예요. 한은 요게 고대 글자입니다. 요 옆에 요자가 해돋을 간으로 읽고 있는 자입니다. 간, 해돋은, 해가 돋아 오른다 이렇게 옥편에서 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위에 그림은 뭐 의미하는 것이냐. 요 그림이 직근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은 손수의 고대체입니다. 손수 있죠? 손. 밑에 손도요, 이제 나중에 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손의 방향에 따라서 역할이 틀립니다. 손이 요렇게 그려나간 거 있으면 뭐 잡는다는 거죠. 손이 요렇게 그려서 떠받드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두 손이 막 이렇게 두들이 싸운다는 뜻이고, 이제 그게 이제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요거는 손을 떠받든다는, 우리말 떠받들죠. 요거는 나왔다는 뜻이에요. 요 글자는 풀초비인데 나왔다. 요 글자가 나중에 이제 요렇게도 변하고 또 나무목으로 바로 요렇게도 변하고 하는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해가 중심이 해죠. 해가 떠올라 나왔다. 해돋을 간, 해돋는다 한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의미가 틀려요. 떠올라온 거하고 뭐 돋았다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했냐면은 바로 요 순임금이, 요 사람이 태양을 떠받들어 올렸다. 떠받들어 올렸다. 그 태양이 누구냐? 여기 있는 역사에서 순임금 조상 중에서 순임금이 누구 후손이냐면 신농 할아버지의 정손자인데, 신농씨 아들 중에서 햇님이라고 있었어요. 햇님. 여러분 주역 봤어요? 주역 보면은 해하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역이나 중국 고서에 보면 해하시가 나옵니다. 이 해하시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해. 야, 해라고 부른 거예요. 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희자가 해, 고대 음부란 걸 얘기했죠. 햇님이라 했는데, 신농시 아들을. 이 햇님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농사의 열성이었어요. 농사만 누가 지어놓으면 가서, 토지신한테 빌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깎아주고, 이래가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빌어주고, 깎아준 땅마다 다 농사가 잘 되는 거라. 그래갖고, 신농시 할아버지가 그러면 야야 니는 딴 거 하지 말고 농사를 돌보는 신을 해라. 이래갖고 이 사람한테 해아씨한테 또 하나의 별명이 대하라는 별명이에요. 요거 요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고대 근문에 다 거기에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대하시란 이게 뭐냐면 별을 키우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자가 크다는 뜻인데 대자는 원래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자의 원래 글자는 이래요. 이겁니다. 대자의. 그래서 큰 사람. 큰 사람에서 이제 크다는 뜻이 나옵니다. 별을, 요거는, 요 글자는 어떤 글자인가 하면 요 글자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잘 달린 곡식이 익어가는 그 벼 아시겠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국가 체계가 이제 각각 바꿔지니까 그 햇님을 저기 농번국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종묘 사직이라고 그랬죠. 사직신으로 모신 겁니다. 직신으로. 직신이란 말이 농사신입니다. 농사를 돌보는 농본지 천하대본하는 게 이제 농경국가인데 그걸 돌보는 사직신으로 모시게 됐는데 나중에 저 요임금이 순임금제는 요임금이잖아요. 요임금이 딱 돌아자마자 딱 사직신을 바꿔버렸어. 왜? 요임금은 한족이니까. 저거 조상이 아니니까. 싹 바꿔가고 한계가 흐는 걸 자꾸 떠받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순임금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요임금을 확 쫓아내고 다시 이제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직신으로. 그러나 사직신이 모신 그 기록이 한이라는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다시 이제 태양을 누가 또 올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고 하면 조선조자 모르면은 이 역사 모릅니다. 조선조자에 조선조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렇게 쓰는 조선조자가 있고 요래 쓰는 자가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제 차차 이제 설명하기라고 일단 이제 순임금의 저 농사 여기 뭡니까 그 개혁이 돼가고 상자가 이제 이 순임금 후손 중에서 그 이제 아들들 손자들이 이룬 나라가 상이라는 나라예요. 그 원래는 상이라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 은덕에 그 종족들이 모여 사는 은덕에 상구라 그랬어요. 그 지방을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종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갖다가 이제 상구라 그랬어요. 이게 순임금 죽고 나서. 근데 이 상나라 사람들은 아주 저거 순임금의 뜻을 받아가 개혁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만들어도 잘 만들고 청동기를 만들어도 잘 만들고 그걸 이 사람들이 또 갖고 나서 팔아요. 파니까 그 상나라 저 상인들이 갖고 온 제품 불편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 사람이라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 의미가 그렇게 이제 변해진 거예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상에는 혈이다, 뭐 추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꿔가 왔으니까. 그런데 상나라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제일 그 자기 자신을 칭할 적에 여일인이라고 칭해갖고 상나라 사람들은 또 풍속이 흰옷을 즐겨 입었어요. 우리처럼 백이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보면 이 상나라 중국 한족의 역사를 뺏겨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조상의 역사다.
자, 그러면은, 네, 크게 나눠봅시다. 네, 보통 크게 나누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는 짐승이나 잡아먹고, 또 열매나 뜯어먹고 수렵 채취를 하는 그런 경제권이었고, 어쩌다가 이제 조금 와서 이제 짐승도 기르고, 이러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짐승도 키우고, 이런 사회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이래 됐다. 지금 역사 매기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농경 시대를 연 첫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농임금입니다. 예, 그 이름에서도 신농이라는 이름에서도 그게 농사의 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농임금이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자, 제일 구체적으로 보면 신농임금이 농사에, 즉, 농경에 소를 도입했다. 그전에는 사람이 끄었어요. 그를 끌고 밀고 했는데, 두 번째는 야생의 누에를 양식했다. 누에 재배, 누에 양식. 세 번째는 약초를 분류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을 만들었다. 시장. 시장을 열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시장 여는 거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말로 서로 물물 교환인데 그것도 제대로 통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 농사에 소를 도입해가 농사를 잘 지니까 소득이 많이 되가 농사를 많이 살은 많이 생기고 곡식이 많이 생기는데 어느 집에 노예 양장을 했지만 뭐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농임금이 딱 시장을 열어갖고 돈을 썼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붕패란 걸 쓰고 신농패란 걸 갖다가 만들었었는데 조개 껍질도 쓰고 그 다음에 새돈도 만들었었어요. 시장을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경제생활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신농임금입니다. 그래서 약초 분류는 여기서 이제 신농 본초경 들어봤죠? 약초의 근본. 그 다음에 차 있죠, 차. 차 마시는 차를 제일 먼저 신농임금이 찾아냈어요. 약초를 분류하려니까 이 풀도 씹어보고, 저 풀도 씹어보고, 독총강, 종강강 하다 보니까 나쁜 풀 씹으면 중독되잖아요. 그 차를 마셔갖고 해소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신농임금 죽은 자리가 지금 호남성 중국의 영현에 가면은 다릉이란, 차다자스가 다릉이란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의 원조를 갖다가 신농임금으로 잡는다. 무슨 초이선산이 그 전때 말짱 헛소리고 기록으로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저기 제사상에 그 한가인 날 이런 대명절에 뭘 올립니까? 과일. 차례 하잖아, 차례. 달에예요, 다. 달에 하기도 하고 차례를 하잖아요. 차례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차가 워낙 귀한게 돼갖고 일반 시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신 곡차를 올릴 수밖에 없은 거라. 곡차이. 그래서 이 차란 말이 티베트도 차라 그럽니다. 우리말을 달아 그럽니다. 차 그럽니다. 저기 티베트 중국 사이에 그 당나라 그 차마고도에 가면 차마고도 지금도 그러거든. 차라 그러고 하는데 저기 차라 하는 말은 아주 많이 퍼져가 있어요. 그래서 불리는데 이제 신농임금을 그 당시에 뭐라 불렀느냐 시골을 하늘님이라고 불렀어요. 신농임금을. 그래 하늘 또 무심하지 그러잖아요. 하늘님으로 불렀다. 신농임금이 있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했다. 그래서 천자라는 호칭이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천자란 말이 지금 요즘 국어학자들은 하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틀린 겁니다. 조금은 천자는 하느님, 천자는 또 옛날 말하면 하늘님, 이게 천자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 한 가지 해야 되는 거죠. 누에를 왜 이렇게 글자로 그리는 거 알지요? 이제 하늘의 벌레를 한 게 잠을 누에를 왜 그랬느냐? 흰농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님이 만드는 그 계획법을 만들어 가르치니까 하늘벌레를 한 겁니다. 이 잠자가. 그 역사를 모르면 이 문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나 없나? 이 한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 문자는 그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그리는 사람의 그 생각과 행동, 철학 이런 게 담겨 있을 때겠죠. 여러분이 그림에 조금 전문가 같으면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고 이거 피카소가 다 찍어냅니다. 누가 말해도 그림도 이거 고가 그렸네 알잖아요. 왜? 그 성향을 알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었다면은 그 문자 속에는 우리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가 역사를 말하나 안 하나 보자. 자, 여자는 옛날 글자로 쓰면 이렇게 썼어요. 요래 되는데 이게 뭐냐? 짜곡지 까곡. 저지 이렇게 큰 사람이 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남자하고 대별되는 여자는 제일 신체 특성이 저다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생각 안 나요? 이 그림을 통해서 옛날에 그 역사를 한 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짐작 안 됩니까? 옛날에는 꿀 앉아 있었구나. 간단하잖아요. 왜 그 생각이 못 미쳐요? 일반적인 옛날 여자의 자식은 꿀 앉아 있는 자식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큰 사람이 돼갖고 장성해갖고 비녀를 이렇게 딱 꼽았어요. 뭐 하면 비녀 꼽았지요 옛날에? 결혼해가 제비가 되면 여기 비녀를 꼽았단 말이에요. 여기 제비 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숟가락 시가 있어 있겠네. 옛날에 밥은 숟가락으로 먹었죠. 그렇죠. 또 이 위알리자는 뭐냐? 코끼리 코를 손으로 잡고 일을 시키는 글자를 그려놨거든. 그러면 그 당시 코끼리도 있었고 코끼리를 잡아갖고 사람이 부려먹었구나 하는 거를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중국 땅에 코끼리 없어요. 왜? 유럽 배나가고 완전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지만은 그 당시 4,000년, 5,000년 전에는 중국 땅이 지금하고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하각은 안 됩니다. 그 당시 기록은.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 역사를 넣었죠. 안 놉니까? 생각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유추해 봅시다. 여자가 일반적으로 꿇어 앉아 있었으면은 일반인 자식이 그러면 그 집안 내에서는 심상이나 의자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지요. 일반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처럼 온돌방이었다. 중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숟가락과 밥 안 먹었어요. 똑 젓가락과 밥 먹어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밥 먹고다 숙력 마시는 사람은 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 일본 천황가에서 밥 먹고 난 습관이 달을 안 마십니다. 숙력 마셔요. 그럼 천황가 출신들은 어디 출신이고? 한국 출신. 네. 그 한국 출신들이 전부 다 백제 고구려계들입니다. 그 시시해도. 그런 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숨길 수 없는 것이 묘제, 묘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딱 양식이 있으니까 묘자리가 정확하게 증명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종적으로 인골 같은 거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뭐냐면 신라 민족들이 어디서 왔느냐? 신라에 예? 인도 저쪽에. 인도 지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봤으면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야만적인 중세 저 유럽을 갖다가 공략한 무슨 족 있어요? 바이킹족. 바이킹 말고 유럽으로. 네? 훈족이라고 있잖아요. 훈족 알아요? 예. 훈족 알아요. 지금 택배 저쪽. 네, 이렇게 쓰는데 훈족. 네, 훈. 예, 저쪽에. 네. 그래서 영화 보면 훈족의 아틸라 하는 영화 나왔잖아요. 봤어요, 훈족의 아틸라? 예. 이 훈족이 지금 හන්가리 땅에 그 기반을 많이 두고 지냈는데 1960년 8년대인가 헝가리 그 수도 부다페스트 앞에 그 공장을 발굴했는데 훈족 추장에 두개골이 나왔는데 두개골 모양이 어떻느냐면 신라의 무덤에 던 모양하고 같아. 편두형이라. 편두형이 뭔가 알죠? 아이들 어릴 적에 머리를 돌을 물에 딱 얹어가 머리를 좀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납작하면 여기는 꼭 삐뚤해지고 여기 이마가 되게 넓어지고 해갖고 사람이 아주 이렇게 무섭게 보이고 이런 형이에요. 근데 그 편두형에는 왕관을 딱 쓰면 딱 맞게 돼야 돼. 신라에 있는 왕관을. 그래서 헝가리 가면요. 그 우리 그 성황당 습관 있잖아요. 돌무더기 사놓고 막 헝겊거세 하고 그 헝가리 있어요. 예. 그래서 훈이란 말이 그러면 이제 우리 언어적으로 풀면 우리는 한이라고 발음하지만 서양 사람은 훈으로 발음합니다. 우리 한국을. 그래서 옛날에 한국 할머니를 훈 할머니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인가 뭐 어디 왔을 적에. 예. 그 훈족이라는 게 바로 한족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나 하면은 유라시아 대륙 초원지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서양 역사들은 또 그것을 스키타이 종족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그 유물하고 신라 유물하고 같은 게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 토우에서 이제 말을 타고 말뚝에 솥들어 놓고 하는 그거 봤겠죠? 스키타이하고 똑같아요. 각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그 돌아온 유래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역사. 그거 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 그때 뭐 하니까 그건 이제 역사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 그런 게 있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활동 무대가 넓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뭐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것이 그 글자고 또 문자를 통해서 거꾸로 그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들어가면은 자, 내가 보니까 한자 만드는 방법이 벙어리들 말하는 벙어리들 수화 있잖아요. 수화의 원리가 개입되더라. 자, 벙어리들이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 벙어리하고 우리 아무나 벙어리 수화를 몰라도 벙어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는 요래 가르치면 되고 아래는 요래 가르치면 되죠. 그죠? 또 아닌 거는 요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 어느 세계는 사람하고도 다 통합니다. 밥 먹는 거는 요렇게 하면 되고 그죠? 수화입니다. 수화인데 자, 큰 대자는 그 이루어졌습니다. 큰 대자는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위에는 큰 공간이죠. 위에 한 개만 쫙 그려놓으면 위에는 큰 공간입니다. 거꾸로 땅은 아래에 있는 큰 공간이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 땅지자입니다. 이게 고대체입니다. 땅지의 옛날체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 큰 놈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요건 누굽니까? 사람. 왕이죠. 네? 예. 이 왕자가 고대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탁본하는 과정에서 금성 세글에 쓰게 있어가 요렇게 조금 요래됐어요. 그렇게 이걸 웃기는 게 도울 선생이 뭐라고 해석한 줄 압니까? 그래서 도울 선생이 참 무식하다 이랬지. 왕자인데 옛날 임금은 새 도끼를 들고 있어서 왕이다. 문제 기초도 모르고 내가 도울 선생이 내 한심하게 짝이었더라 하는 얘기야. 이 공개적으로 동영상 타니까 도울 선생이 내 지금 부엉하게
부에나면 이렇게 찾아서 아지라 그러고 같이 내가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까 아주 무식하더란 얘기야. 왜? 이걸 갖다 그 문자를 모르니까 그걸 엉터리에 넣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건 욕 들어먹는 것이라. 그래서 공자도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공자가 왜 욕을 들어먹었나 하면 많이 하라슬 때문에 공자가 많이 욕을 들어먹었어요. 많이 하라슬이 뭐냐면 오랑캐 이족이 하중국을 침범한다 하는 소리를 상설한 역사책을 통해서 순임금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시부리 좀 조작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란 나라가 있고 그죠? 그 전에는 오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제. 요 뒤에 하가 이제 상한테 멸망당하고 이래 됐는데 하면 오제 시기 때는 이 순임금이 있을 시기에는 하란 나라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고려 때 뭐 이시조선이 어떻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다 하고 중국 근대 그 사학의 그 이제 호시라할 수 있는 양계초 선생이 공자를 깠어요. 어떻게 깠냐면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아는 체계가 과학들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드니 구절을 다 짧고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 안 됩니다. 모르면 딱 덮어두고 모른다 해야지. 모르는 게 아는 척 시부리면 내는데 이렇게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짝은 이렇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사람들이 문자 연구하는 사람이 조금 깨기 시작해요. 깨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뜻이 통하는데 손을 그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손이 아닙니다. 손도 요렇게 그린 손이 있어요. 요렇게. 또 요렇게 그린 손도 있어요. 손을. 두 손을 그릴 적에 요렇게 또 그려요. 그러면 요 손이 뭡니까? 요렇게 사는다는 뜻이 있죠. 위에서 뭐가 한게 쫙 내려 시강에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오는 시를 받는다는 뜻이 있죠. 여기 우리말로 하면 시바지예요. 시바지 하는 그 생리적인 그 기관은 뭐라 그럽니까? 배란기. 예? 배란기. 여성기잖아요. 여자의 성기가 시바지 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거를 뜻하는 글자로 썼어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자꾸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간 거는 두 손으로 받든다는 얘기예요. 두 손으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렇게도 변화되는데, 요게, 요 글자가. 또, 줄여서 이렇게도 또 변화됩니다. 원래 이 촌자는 요렇게 된 것이 이 촌자인데, 요게 요렇게 변한 글자인데, 나중에는 또 공용을 막 쉽게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하게 했어. 그래서 요게 술그릇이죠. 술그릇. 요렇게 이게 뭐냐면 술그릇을 손으로 떠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큰 대자가 아닙니다. 그런 술그릇을 떠 올리는 더하기 마을, 이것이 정입니다. 정나라 있죠, 정시. 바로 정나라는 옛날에 이 술을 갖다가 제사 지낸다 떠올린 그 지방이 정나라예요. 그 후손들이 정시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없으면은 바로 그 중국의 그 초상집에 가면 여자를 많이 붙이네요. 존 이렇게 하거든. 죽은 사람을 떠가 올리고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겹쳐서 그린 이거 오늘날의 요 글자입니다. 막 겹쳐서 막 손을 쓴다. 그러면은 요거 봅시다.
여기 뭔 뜻입니까? 요거는, 요 정자는 못입니다. 요걸 못을 떠는, 못하는 글자예요. 정. 원래는 대가리 정자입니다. 못대가리를 뜻하는 거라. 그럼 이거 뭡니까? 못대가리를 손을 막 이렇게 선견에 두드려 박는 뜻이지요. 때치가 박는다 뜻 아닙니까? 그래 두드릴 타, 때릴 타. 두들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봅시다. 자, 여자지요. 여자로 되었죠. 그러면 이거 올라갑니다. 요 머리꼬 쪽에. 이거 뭔자예요? 여자가 꼴 앉아있고 머리 쪽에 뭐 올려놨어요. 뭔 말을 하려고 이런 그림 그려놨겠어요? 응? 여자가 머리 올렸다. 그죠? 여자가 머리 올렸다. 또 말을 바꿔야 하면은 머리 올린 여자. 그죠? 자, 그래 되니까 요게 오늘날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네. 어머니 모자 들었죠? 머리 올리고 어머니가 됐다 하는 것이나 요거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맨자가 됐는데 이 맨자 뜻은 늘상 그렇잖아요. 매일 할 적에 왜 늘상이라는 뜻이 붙게 됐나? 엄마가 되면 여러분 뭐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예? 엄마가 되면 할 일 많죠?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이고 해야 되니까 그게 늘이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자, 요건 여자가 머리 올린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손을 좀 한 개 그려봅시다. 이렇게 손을 그렸어요. 손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뭐 일하다, 행위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손을 써서 여자의 머리를 올려줬다 되죠? 됩니까? 말을 만들면? 손을 써서 여자의 머리를 올렸다. 우리말 간단히 하면 내 머리 올려줬다 아니요? 자, 우리 경상도 방언에 그래요. 여자가 나 시집 갔다는 말을 갖다 야 나 머리 올렸어 그랬어요. 기생집에도 요즘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남자가 저 여자 마누라 살는 거 내가 저 여자 머리 올려줬어 그래요. 자, 그게 오늘날에 바로 요 글자인데 오늘날에 요 글자입니다. 변한 글자예요. 요거는 올라갔다는 게 이렇게 됐고 손은 이렇게 변했고 여자는 여기 있죠. 맞아요, 틀리요. 처아니에요, 마누라 첫자. 둥지튼 여자. 예? 둥지튼 여자. 예? 저걸 둥지튼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둥지- 본처에 처. 마누라 첫자. 맛있게 하게 하면. 그런데 둥지튼 여자로. 예. 마누라. 우리말 나오면 마누라예요. 이 마누라란 말이 아주 하청한 말이 아니고 마누라라는 상당히 높은 마누라예요. 그래서 옛날 목에서 살 때부터 여자가 상당히 존경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유조 때부터 여자들이 좀 집 아끼기 시작했는데 2조 중엽 때부터 여자들이 이제 집 아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2조 초기는 하더라도요, 한양성을 말을 타고 여자가 막 말바지 입고 달리는데 중기쯤 되게 여자들이 말이지 음기가 넘어 저래 세면 양기가 죽는다. 이제 여자들 말바지 입고 말 타는 거 금에 가마도 그전에는요, 왜 천장이 없는 덮개 없는 가마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녔는데 여자들이 음기 많이 풀리니까 안 돼. 가마 듣고 뚜껑 닫아. 그때부터 여자가 이제 신세 박이 돼 붙는데 요새는 거꾸로 여자가 이제 싹 올라가 남자들이 이제 쪽을 못서게 됐죠. 이제 자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천지개벽한다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전라도 지방에 일어나는 정산도라든지 이런데 보면 천지개벽이 되고 상제가 또 가는 천지개벽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가 여자가 밑에 억압 받다가 이제 올라오기 천지개벽이고 옛날에 요즘 인기인들 뭡니까? 옛날 강대 아닙니까? 심심하면 전사하고 와 깨갖고 한바탕 놀아 하시겠지만 요즘은 인기인데가 짱인데 그게 천지개벽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은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손은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잡는다는 역할도 하죠. 손은 잡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은 무슨 역할입니까? 보는 역할. 보는 역할. 자, 누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누나를 여기 손을 한 개 딱 그렸어요.